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수업에서 3차원 공간 좌표계에 대해서 소개했고, 벡터라는 걸 도입을 했고, 벡터의 연산을 정의했고, 그 중에서 일과 관계되는 내적이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내적을 정의함으로써 가계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어서 또 벡터의 연산인데 이름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해요. 이거를 앞에 했던 내적과 구별해서 외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벡터 프로덕트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거는 특별히 R3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산이에요. 내적은 R3에 있는 두 벡터에 의해서 어떤 실수가 대응됐죠. 맞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벡터에 대해서,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제3의 벡터를 대응시켜주는 그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가 A1, A2, A3, B라는 벡터가 B1, B2, B3 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성분이 각각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얘는 3차원 공간에 있는 두 개의 벡터예요. 동기는 뭐냐면 뭐 토크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 두 개의 벡터는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는 평면을 하나 만들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 평면에 수직인 제3의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많은 응용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두 개의 벡터 A, B에 대해서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되려고 하면, 그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만약에 C라고 하면 A와 C의 닷 프로덕트가 제로가 돼야 되고 B와 C의 닷 프로덕트가 제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미지수가 3개고 식이 2개지. 그래서 연립방 정식을 풀면 돼. 그 설명이 우리 책에 도입에 있어요. 그거는 그냥 중학교 수준의 연립방 정식 푸는 거야. 그 식이 뭐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렇게 했겠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이고, 곧장 우리는 그냥 디파인이라고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디파인 하겠습니다. A하고 B를 나란히 놓고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 A, 뒤에 B야. 그 사이에 X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걔를 크로스라는 의미로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얘는 잠시 하나 정의를 하죠. 1학년들은 행렬이라는 걸 안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어려울 거 없어요. 숫자를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하는 것을 행렬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떤 테이블, 표를 본다라고 하면 표가 다 행렬인 거야.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행렬로 표시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D,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오브젝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를 묶어요. 그리고 얘를 행렬이라 그래요.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고 세로줄을 열이라 그래요. 행의 개수가 2개고 열의 개수가 2개다 라고 해서 2x2 라고 불러주고, 요것을 2x2 행렬 매트릭스 라고 명명합니다. 요건 특별히 행의 수하고 열의 수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특별히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정사각 행렬. 그러면 요 행렬이 A다라고 하면 요 행렬에 대해서 A에다가 이렇게 절대치 기호를 써줘요. 그거는 행렬을 A, B, C, D라고 쓰고 괄호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치 기호를 써요. 이렇게 해놓고 요 값은 AD 곱하기 BC 곱한 것을 빼주는
요 값을 요 행렬 A의 디터미넌트라 그래요. 우리말로 보통 번역할 때 행렬식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행렬과 관계돼서 선형대수학을 배운다든지 하면 다 충분히 배울 것이고, 아마도 행렬식을 어떻게 왜 나왔는지 이런 배경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선형대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 약속, 계산하는 약속이란 말이야. 요것만 여러분들이 외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디파인 하길 크로스 프로덕트는 A하고 B 이렇게 쓰고, 얘는 다시 3차원 벡터예요.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가 있겠지. 그 컴포넌트는 뭐냐면 A를 위에 줄, B를 밑에 줄에다 놨어요. 그러면 두 개의 줄이 생겼지. 첫 번째 열을 지워버려요. 그러면 2x2 행렬이 생겼지. 그것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면 돼? 그냥 써볼게요. A2, A3, B2, B3. 요것을 첫 번째 컴포넌트에 놓겠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A2, B3 곱하기 A3, B2 값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지.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는 여기에서 두 번째 컬럼을 지워버려요. 그것의 AD-BC는 어떻게 돼? A1, A3, B1, B3 이렇게 되겠지. 그것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세 번째 컬럼을 지워버려. 그래서 만들어진 2x2의 디터미넌트 A1, A2, B1, B2의 디터미넌트. 우리 책에는 처음 데피니션을 요걸 직접 계산했어. A2, B3 빼기 A3, B2가 첫 번째 컴포넌트. 요거 계산한 걸 두 번째 컴포넌트. 요거 계산한 걸 세 번째 컴포넌트. 걔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요렇게 하면 잘 보인단 말이야. 그때 도움 얻어야 될 게 요 2x2의 디터미넌트 공식이에요. 알았죠? 요것을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명명합니다. 요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음을 주의하세요. 자, I 벡터라는 것은 X축 단위 벡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지. J 벡터는 이렇게 생겼지. K 벡터는 0, 0, 1이에요. 그러면 I 벡터하고 J 벡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I가 첫 번째 줄, J가 두 번째 줄에 있지. 그러면 그것에 해서 지금 걔는 실제로 2x3 매트릭스예요. 거기서 첫 번째 컬럼을 지워버리고 AD-BC 하면 얼마예요? 0이지. 두 번째는 두 번째 컬럼을 지워버리고 AD-BC를 해. 거기다 부호를 바꿀 거야. 그런데 또 0이지. 세 번째 컴포넌트는 세 번째 컬럼을 지워버리고 AD-BC 할 거야. 걔는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K라는 벡터가 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계산하는 거는 약속, 디터미넌트, 2x2의 디터미넌트만 알면 문제 없죠. 그죠? 오케이. 그런데 요 행렬식은 2x2에다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n/n까지 다 확장해서 정의하는 행렬의 어떤 특별한 성질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혹시 중학교 때인가 판별식이란 말 들어봤죠? 그거는 디스크리미넌트라 그래요. 그래서 걔도 D라고 써요. 행렬에 대해서도 디터미넌트 D라고 쓰는데 수학에서 D라고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디스크리미넌트하고 디터미넌트. 하나는 판별식, 하나는 행렬식. 걔네들은 어떤 특별한 성질을 규명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디스크리미넌트가 0이다, 양수다, 음수다 했다 해서 해 존재성이나 해가 실수냐 복소수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듯이 디터미넌트도 실제로는 이 행렬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이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갖겠느냐 갖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선형대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기 위해서 2x2만 했는데, 실은 이 2x2 디터미넌트는 요쪽 대각선 곱한 거 부호 안 바꾸고 요쪽 대각선 둘이 곱한 거 부호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또 어떤 의미냐면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2x2는 두 가지지. 그래서 요거 뽑으면 요걸 뽑을 수밖에 없지. 요걸 뽑으면 요걸 뽑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 항들을 다 갖다 놓는데 어떤 것은 플러스 부호를 붙이고 어떤 것을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설명하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따로 안 할 것이고, 실은 요거는 1, 2예요. 1에는 1이 대응되고 2에는 2가 대응되는 것이고, 요거는 2, 1이란 말이야. 1, 2, 2,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은 순열이 플러스 부호를 갖느냐 마이너스 부호를 갖느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할 건 아니고, 하여간 그러면 3x3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3짜리를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는다고 생각해 봐. 그럼 토탈 몇 가지가 있어? 3 곱하기 3짜리면 행이 3개고 열이 3개란 말이야. 그럼 각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으면 3개의 수의 곱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게 토탈 몇 가지가 나오겠냐고. 왜 그래요? 이 정도를 대답을 안 한 거지. 6개죠. 맞아? n 곱하기 n행열이면 n 팩토리얼 개만큼 있어요. 10 팩토리얼이면 3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무지막지한 계산량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3x3, 2x2 이것들은 손으로 충분히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1 이거 뒤에 쓸 거니까 B1, B2, B3, C1, C2, C3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3x3의 디터미넌트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3개 골라요. 그러면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뽑은 거지. 또 요렇게 골라요. 그러면 또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고른 거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2개예요. 그러면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하나씩 골랐지. 오른쪽 다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오는 요런 대각선으로 3개씩 선택할 때는 전부 다 부호를 안 바꿀 거예요. 얘하고 똑같이 다 플러스예요. 반대 방향으로 요거 3개 선택할 수 있지. 요거 2개에다가 요거 하나, 요거 1개에다가 요거 2개 이렇게 할 수 있지.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요걸 3x3의 디터미넌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는 A1, B1, B2, C1, C2 마이너스 A2, B1, B3, C1, C3 플러스 A3, B1, B2 뭐 잘못 썼다. C1, C2 여기가 뭐예요? B2 1 지워버리면 B2, B3, C2, C3 다시 이 계산은 정리를 하면 6개의 항이 생기잖아. 세 수를 곱한 게 6개가 있지. 거기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 그 중에서 A1을 포함하는 게 2개 있겠지. 그 2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은 이렇게 할 수 있다예요. 알았죠? 그런데 요거는 A2, A3, B2, B3 편의상 내가 여기다가 i를 갖다 놓을게요. 알았죠? 빼기 J, A1, A3, B1, B3 플러스 K
A1, A2, B1, B2 이렇게 써도 되죠. 맞아? 그러면 요거하고 맞춰주면 얘는 여기다가 I 벡터 놓고 여기다가 J 벡터 놓고 여기다가 K 벡터 놓고 A1, A2, A3, B1, B2, B3 라고 생긴 3x3의 디터미넌트로 표현해도 상관없다예요. 요거는 실제로 이 컴포넌트가 얘네들은 벡터고 얘네들은 스칼라지만 상수지만 실수지만 우리는 요 행렬식 기호를 도입해서 이 표현을 요렇게 바꾸면 요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약속하잔 말이야.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는 아까 내가 정의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했지.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했지. 계산은 이렇게 놓고 얘를 가로대각선, 세로대각선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거 마이너스 그렇게 계산해도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요것을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얘는 원래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는 이놈하고 수직인 것을 만든 거예요. 동시에 얘는 이놈하고 수직인 거예요. 그것을 아까 미지의 벡터라고 C라고 가정하고 아까 말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런 벡터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 책에 있는 표현대로 써주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벡터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이다. 계산은 이렇게 한다 혹은 이렇게 한다. 여러분 편한 대로. 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여기서 두 행을 교환해요. 그러면 C, D, A, B가 생기겠지. 그럼 요놈의 디터미넌트는 요놈의 디터미넌트하고 무슨 관계일까? 부호가 반대지. 그렇죠? 그러면 A 크로스 B는 얘죠. 그러면 B 크로스 A는 뭐가 될 것 같아? 이거 다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A 크로스 B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하고 무슨 관계냐?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개의 벡터가 있다. 다시 두 개의 벡터는 평면을 만들겠지. 그럼 이 두 개의 벡터에서 만들어지는 평면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얘도 있을 수 있고 이쪽 방향의 벡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잖아. 그럼 만약에 요게 A 크로스 B였어. 그러면 요 놈이 B 크로스 A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면 요 놈일까 요 놈일까 정해보자는 말이지. 근데 지금 요게 I야 요게 J야. 그럼 뭐였어? I와 J는 K가 나왔지. 그럼 I에서 J 쪽으로 오른손을 펼쳐요. 그럼 엄지손가락 방향이 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다시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두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 중에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A에서 B 쪽으로 오른손을 펼쳐서 4개의 손가락을 펼쳐주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다. 그러면 B 크로스 A는 거꾸로 반대 방향이다. 됐죠?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것은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면서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 그런 벡터다. 계산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대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고 얘는 앞으로 뒤에서도 많이 등장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만들어냈다. 그걸 잘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성질 같은 거 할 때
컴포넌트 다 풀어서 하면 돼요, 대기는. 근데 짜증난단 말이야. 그런데 요 행렬을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행렬의 디터미넌트라는 성질을 이용해주면 더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기 자신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가 될까? 네, 얘는 무조건 제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똑같잖아. 그럼 AD-BC 꼴이 다 0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질도 금방 요 정의로부터 알 수 있다. 하나 더 나가 버리죠. 우리 A 벡터는 A1, A2, A3, B 벡터는 B1, B2, B3, C 벡터는 C1, C2, C3. 내가 쓰기 귀찮아서 안 쓸 거야. 알았죠? 그러면 B 크로스 C를 해요. 그러면 얘는 써버립시다. 첫 번째 컴포넌트가 어떻게 돼? B2, B3, C2, C3 됐죠? 두 번째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B1, B3, C1, C3 문제 없죠? 세 번째는 B1, B2, C1, C2 이러면 되지. 여기다가 A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A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할 거야. 닷 프로덕트는 컴포넌트들끼리 대응되는 거 곱해줘서 더해주는 거잖아. 그럼 얘는 A1, B2, B3, C2, C3 마이너스 A2, B1, B3, C1, C3 플러스 A3, B1, B2, C1, C2 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디터미넌트로 쓸 수 있지. A1, A2, A3 B1, B2, B3 C1, C2, C3 됐습니까? 요것을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그래요. 트리플 프로덕트. 만약에 A.B 크로스 C를 순서를 바꿔요. B 크로스 C.A 그래도 같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실은 그렇게 바꿔주면 또 계산할 때 요 행하고 자리를 바꿔준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하여간 그건 둘째 치고 자연스럽게 요렇게 되는 트리플 프로덕트는 디터미넌트를 활용해주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럼 세 개의 벡터를 주고 트리플 프로덕트 계산해라 라고 하면 순서대로 요거 첫 번째 행, 요거 두 번째 행, 요거 세 번째 행에다 놓은 3x3의 디터미넌트. 이 디터미넌트는 요렇게 세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그렇죠? 지금 실은 이것도 뭐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해버립시다.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K가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알았죠? 한 행에 동시에 K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이 시기에 K배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A 벡터하고 B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A equal 포섬 T B예요. 한 벡터의 상수의 꼴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A 크로스 B 자리가 A 크로스 아이고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대로 씁시다. A 자리를 TB라고 놓고 B라고 놓고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로 써주면 첫 번째 TB 자리에는 다 T가 곱해져 있지.
그 t를 뽑아내면 b하고 b가 똑같은 거지. 그럼 뭐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이잖아.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면 크로스 프로덕트는 무조건 제로예요. 알았죠? 그런데 그거는 뭐 표현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 크로스 B 이건 시어럼인데 정리란 말이지. 두 개의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우린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면서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따라간다. 그런데 이놈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따져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세타는 A와 B의 사이값. A 놈 B 놈 코사인 세타는 내적이었지. 이건 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기하학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요게 세타예요. 요게 A 벡터예요. 요게 B 벡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뭐야? B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지. 그러면 얘는 요것의 크기 요거 곱한 거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지. 걔는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벡터가 평행해요. 그러면 시점을 일치시켜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넓이가 제로지. 그러니까 A 크로스 B는 제로예요. 왜? 사인 세타가 제로잖아. 맞아?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하여간 크로스 프로덕트를 지금 이제 완벽하게 다 정의했습니다.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면서 오른손 법칙을 따라가고 크기는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죠? 그것을 유도하는 방법은 우리 책에도 써져 있는데 그건 그냥 일일이 따져가기 컴포넌트 와이즈로 따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보통 라그랑제 아이덴티티 라고 해서 A 크로스 B의 크기의 제곱은 A의 크기의 제곱 B의 크기의 제곱 빼기 A 닷 B의 제곱, 이런 항등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라그랑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A의 놈 B의 놈 코사인 세타지. 그러면 A 제곱 B 제곱 빼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이지. 그래서 얘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예. 요거는 컴포넌트 좌변하고 우변의 컴포넌트를 다 집어넣어주면 이퀄이 돼요. 정리해주면 컴포넌트가 6개잖아. A, B 했으니까 6개가 있지. 걔네를 놓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루하게 따져갈 필요는 없고 그냥 유명한 라그랑제 아이덴티티에서 얘가 곧장 나온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 시어럼 8번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크로스 프로덕트의 성질들을 쭉 나열했는데 잠시 정리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얘하고는 부호가 반대다. 그렇죠? 두 번째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데 A에다가 콘스탄트 C를 이렇게 곱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생각하자는 말이야. 그러면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 한 대다가 C를 곱해줘도 상관없는 거지. 전부 다 C가 한 줄에 C가 들어가 있으니까 C를 앞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군다나 A 크로스 C, B 해도 상관없지.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A 벡터하고 B 플러스 C 벡터를 더해요. 그럼 다시 얘가
하나의 벡터지. 이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할 수 있겠지. 그쵸? 요거는 두 번째 행위. B 벡터, C 벡터 더한 거지. 그러면 B1, C1, B2, C2, B3, C3지. 그럼 AD-BC 해주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두 개로 쪼개지겠지. 그러면 얘는 A 크로스 B 플러스 A 크로스 C 하고 같다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순서 바꿔서 A 플러스 B 크로스 C 해주면 또 마찬가지. 이제 첫 번째 행이 A하고 B 합친 거잖아. 그래서 AD-BC 해주면 어차피 더하기하고 곱하기니까 분배 법칙에서 두 개 쪼개지니까 AC 플러스 BC. 그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더하기를 분배 법칙 하는 그런 성질을 다 만족시켜 주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5번은 A 닷 B 크로스 C. 얘는 A 크로스 B 닷 C. 아까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정의를 했죠.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정의한 것은 교환 법칙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벡터들을 순서대로 1행, 2행, 3행에다가 주고 3 곱하기 3행렬에 디터미넌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상관없이 똑같다라는 말이고, 여섯 번째는 요거는 A 크로스 B 크로스 C 할 거예요. A, B, C 세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건 정의해 주지 않았지. 그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벡터가 하나 생기지. 그거하고 나머지하고 해주면 되겠지. 하는 방법은 뒤에 거 먼저 묶을 수도 있고 앞에 거 먼저 묶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데 A 크로스 B 크로스 C 이렇게 묶어주면 얘는 A 닷 C B 마이너스 A 닷 B C. 요거는 실은 물리학에서 토크나 회전운동 전자기학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유용한 항등식이래요. 그래서 이게 뒤에 잠깐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걸 피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요것도 뭐 유명해서 ACB, ABC 공식이라고 그래요. 읽는 거야 그대로 순서대로 ACB, ABC 공식. 뭐 이렇게 이름 붙여주기도 했는데, 하여튼 세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할 때 그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A 크로스 B 크로스 C 지금 괄호 이렇게 묶었으니까 얘네 순서 바꾸면 요거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요거는 요런 공식으로 되더라. 내가 노트에다가 이 증명은 우리 책 연습 문제에다 던져줬어요. 연습 문제 해답도 없는 문제야. 그래서 그리 만만치는 않은데, 그걸 또 이해하려고 하면 선형대수학 개념이 실은 필요해요. 증명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노트에다가 증명을 해주긴 했어요. 왜 이렇게 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써놓긴 써놨는데,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확인을 하고, 이거는 공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쓴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학 분야에서 이런 벡터 캘큘러스, 벡터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쓸지 모르지만 크로스 프로덕트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n 디멘저널을 다룬단 말이야.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3차원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아까 여기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트리플 프로덕트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트리플 프로덕트는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자, 요 벡터가 B 벡터예요. 요 벡터가 C 벡터예요. 그러면 B하고 C, 순서를 바꿀게요. 오른손 법칙 따라갈 거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그러면 B 크로스 C 해주면 B에서 C 쪽으로 하니까 요 위쪽으로 수직인 벡터가 생기겠지. 크로스 프로덕트가 생기겠지.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일단
뭔진 모르지만 요런 방향의 벡터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야. 요게 B 크로스 C일 거예요. B하고 C하고 같은 평면에 있지 않는 제3의 벡터를 A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요 A, B, C가 한 평면에 있지 않으면 요렇게 시점을 다 일치시키면 얘네들 각각의 두 벡터들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이어주면 뭐가 생기냐면 평행 육면체라는 게 생겨요. 직육면체를 이렇게 찌그러뜨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평행 육면체가 생겨.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림은 별로 안 이뻐요. 내가 또 제일 못하는 게 미술이잖아. 훌륭하죠? 이게 평행 육면체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각을 세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는 뭐냐면 A하고 B 크로스 C의 사이각이에요. 세타가.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설명할래요? 빨간색 눌러 있는데. 요거 당연히 수선 내린 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래? 네? 얘는 A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지. 실은 A가 아니고 여기다 A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곱해줘야지. 요 길이니까. 그쵸? 실은 길이니까 지금 요거는 양의 방향이니까 크기 해주면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B 크로스 C의 크기지.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 A 코사인 세타. 그럼 얘가 뭐가 돼? A 닷 B 크로스 C지. 맞아요? 그래서 세 개의 벡터 A, B, C가 한 평면에 있으면 제로야. 입체가 안 생기니까. 한 평면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평행 육면체를 만들어낼 거야. 그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A하고 B, C를 트리플 프로덕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값은 다시 트리플 프로덕트 하면 그게 뭐야? 트리플 프로덕트는 벡터잖아. 그렇죠? 그것의 크기지. 그래서 볼륨은 요거고 얘는 실은 이게 코사인 값에 따라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2분의 파이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부호를 절대치 택해주면 이게 입체의 부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벡터 3개를 던져주고 나서 그 3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트리플 프로덕트 계산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 트리플 프로덕트 벡터의 크기를 만들란 말이야. 찾으란 말이지.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너무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아, 이 트리플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무엇이고 트리플 프로덕트라는 게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기 위한 얘는 도구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다 계산이 자유로워야 되고 얘가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토크라고 이야기했는데 강의 노트에 보면 우리 볼트가 있으면 스패너로 여기 딱 머리 잡아가지고 돌리죠. 그쵸? 돌리면 요곳에 요 벡터하고 내가 여기 누르는 벡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인 오른손 방향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쵸? 그 회전력에 나사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것들이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시된다라는 소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보통 회전력 토크라고 한다. 우리 물리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 데 사용한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뒤에 가면 수도 없이 등장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컴포넌트들이 함수가 올 거예요. 그것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도 할 겁니다. 그때 계산하는 방법은 하여간 두 개 나란히 놓고 한 줄씩 한 줄씩 지워가는 거야. 그래서 생긴 2x2에 디터미넌트 넣어주는데 두 번째 거는 부호를 바꿔준다. 알았죠? 예, 그 다음 이야기는 11.5절인데 우리 공간 도형을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하긴 했지. 공간 도형 중에서 뭐뭐 했죠? 구면의 방정식 이런 거 했었죠. 네? x, y, z의 관계식 이퀄 제로. 그게 공간에 있는 어떤 면, 공면의 방정식. 그랬는데 공간에서도 어떤 특별한 도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도형들을 우리 뒤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도형인 직선하고 평면, 뭐 복수로 씁시다. and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공간에 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을 x0, y0, g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0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게 P0예요. 여기 P야. 소리 P0로 합시다. 여기가 P0야.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야. 얘도 되지. 얘도 되지. 이쪽으로 돌아가서 얘도 되지. 다양하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우리 요거를 V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V 벡터니까 편의상 컴포넌트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점을 표시하는 거죠. 요건 벡터를 표시한다고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P0를 지나는데 여기 V라는 벡터가 있어. 그러면 얘하고 평행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기울어진 정도를 요것에 의해서 고정시켜 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직선이 하나씩 결정돼요. 다시 평면에서 직선을 결정해 주는 요소는 점과 기울기라고 하지. 이제 공간에서는 점과 방향 벡터라 그래. 요걸 디렉션 벡터, 방향 벡터. 그러면 요곳의 평행인 이런 직선이 있을 텐데 이 직선을 L이라고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러면 이 위에서 아무데나 뭐 점을 하나 잡아요. 얘를 P라 그래요. 이놈을 X, Y, Z라 그래요. 그러면 이 X, Y, Z의 관계식,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 Y, Z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 한 대로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어요. 그럼 벡터가 생기지. 그렇죠? 그 벡터를 R0 벡터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어요. 요 점을 R 벡터라고 할 거예요. 요 벡터를. 그렇죠? 그러면 요 벡터, 지금 요 파랗게 쓴 요 벡터는 어떻게 쓰면 돼요? R-R0 벡터 이러면 되나?
맞아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R-R0 벡터는 V 벡터하고 평행하지. 그러니까 포섬 T times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요 P가 움직이면서 T 값이 변하는 거지. 맞아요? 요 벡터에 얘가 몇 배냐 이 말이야. 그게 지금 T 값으로 표현된 거잖아.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네거티브 T가 생기겠지. 그래서 T가 실수를 막 움직이면 요게 벡터 방정식이에요. 라인.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의 벡터 방정식이라 해요. 벡터 이퀘이션. 얘는 뭐 R equal R0 플러스 TV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야. R이라는 벡터는 X, Y, G죠. 맞아? R0는 X0, Y0, G0죠. TV니까 플러스 AT 플러스 BT 플러스 CT 해주면 될까? 그래서 X equal X0 플러스 AT Y equal Y0 플러스 BT Z equal G0 플러스 CT T는 임의의 실수. 그럼 이거는 X하고 Y하고 Z를 T라는 파라메타에 의해서 표현됐다. 이걸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그래. 앞에서 캘큘러스 1에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배웠죠? 예? 그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그래서 얘는 X0, Y0, Z0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A, B, C인 직선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그래.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냥 얘가 써주면 끝난 거지. 벡터 방정식이 나오는 것이고 벡터 방정식에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금방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A, B, C가 전부 다 0이 아니다라고 하면 T 다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파라메터 T가 하나죠. 그럼 여기 T 넣어주는 값이 만약에 1이었어. 그럼 여기도 1 넣어주고 여기도 1 넣어줘야지. 여기 1 넣어주고 여기 2 넣어주고 여기 3 넣어주고 하면 아니지. 자, 그래서 T에 대해서 풀면 전부 다 똑같다는 말이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첫 번째는 A 오버 X 마이너스 X0 B 오버 Y 마이너스 Y0 C 오버 G 마이너스 G0. 얘는 모양이 X, Y, Z에 대해서 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딱 대치시켜주면 똑같은 거지. X 자리를 Y로, Y 자리를 Z로. X, Y, Z가 다 똑같은 모양이다 한 말이야.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심메트릭하다라 그래요. 그래서 심메트릭 이퀘이션. 그냥 거창하게 뭐 벡터 방정식이고 뭐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고 심메트릭 이퀘이션이고 대칭 방정식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렇게 구별했는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요식을 기억하는 거야. 아니면 편한 거 요식을 하나 외워버리든지. 얘 외운 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야. 그죠? 뒤에 가면 우리 이제 공간에 곡선이 있으면 공간에 있는 곡선이 있으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걔가 공간에 있는 직선이지. 직선의 결정 요소는 뭐라고? 점하고 방향 벡터야. 그러면 곡선 위에 있는 점, 그럼 점은 주어졌잖아. 그러면 그 문제는 방향 벡터를 찾으란 말이야. 그 방향 벡터를 찾아서 요식에 넣으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방향 벡터는 접선 벡터가 돼요. 그럼 접선 벡터는 어떻게 찾느냐? 그런 것들을 배우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해결되는 거야. 헷갈리지 말고 항상 내가 강조하는데 뒤에 가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봐요. 그러면 점과 방향 벡터.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수직인 벡터가 되는 거야. 용어는 똑같아. 알았죠? 예. 그러면 두 개의 점이 있어요. 공간에 두 개의 점을 이어주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나요? 유니크하게 결정되겠지.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점은 두 개 있지. 아무거나 하나 택하면 되지. 방향 벡터는 어떻게 만들래요? 얘네 둘이 이어준 벡터를 방향 벡터로 잡으면 되잖아. 맞아? 방향 벡터는 크기는 상관없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측에 연습 문제 다시 예제에 있는데 그런 건 유치하니까 안 하겠단 말이야. 그죠? 네. 요것도 뒤에 우리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해서 쓸 거기 때문에 표현을 잠깐 써놓긴 써놨는데 요 V 벡터는 요 벡터 다시 이렇게 할게요. 요게 R0 벡터예요. 요 놈이 R1 벡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R1, R0 그러면 뭐죠? R1 빼기 R0는 R0에서 R1 쪽으로 가는 벡터지. 그치? 그러면 요 벡터를 방향 벡터로 볼 거야. 알았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R0 플러스 T배에 R1 마이너스 R0 벡터 이게 R 벡터예요. 다시 요 벡터가 지금 요 벡터잖아. 그렇죠? 방향 벡터를 요 두 개의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이어주는 방향 벡터가 두 점을 이어주는 방향 벡터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잔 말이야. 그러면 요 R0라는 점을 지나는 거야. 방향 벡터가 이거야. 그럼 그것의 벡터 이퀘이션은 요 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t에 R0 플러스 t 오브 R1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이때 t를 만약에 0과 1 사이 값으로 택한다 라고 하면 얘는 뭐의 방정식일까? 요 선분의 방정식이지.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지. 맞아요? 그런 표현도 나중에 우리 벡터 이퀘이션 만들 때 할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고 직선에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그젠플 2 정도. 뭐 이건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이 직선이 Z축 다시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놈이 제로 되는 t 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t 넣어주면 되지. 그럼 x값 y값 나오고 t값 z값 제로 나오지. 그게 xy 평면에 요 직선이 지나는 그 점이죠. 됐나요? 네. 그런 것들은 이그젠플 2에 있는데 너무 간단한 이야기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그젠플 3로 가면 L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x 이퀄 1 플러스 t y 이퀄 마이너스 2 플러스 3t z 이퀄 4 마이너스 t 이 L1의 방향 벡터는 뭐예요? 얘를 V1이라고 할게. 1, 3, 마이너스 1 맞아? 그냥 여기에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죠? 나는 취향이 독특해요.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래도 돼요? 네? 오케이. 그렇게 독특하게는 살지 마세요. y 콜 3 플러스 s
z 이퀄 마이너스 3 플러스 4s. 그럼 요것의 방향 벡터는 2, 1, 4 이러면 되겠나? 예. 이 두 직선이 평행한가요? 왜? V1하고 V2를 살펴보니까 걔네들이 평행하지 않지요. 걔네들이 평행하지 않다는 말은 어떻게 하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가 된다. 그러면 평행한 거지. 근데 얘는 상수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아요. 됐죠? 그런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요거 우변, 요거 우변, 요거 우변. 그럼 연립방정식이 생기지. 그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 두 직선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 꼬인 위치라고 하지. 그걸 스큐 라인이라 그래. 여기 라인이 있고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1 플러스 t 마이너스 2s 이퀄 0 마이너스 2 플러스 3t 에이 소리 마이너스 5 플러스 3t 마이너스 s 이퀄 0 7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s 이퀄 0. 그럼 요거는 미지수가 2개고 식이 3개인 연립방정식이지. 그래서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해가 없어요. 우리 책에서는 위에 있는 거 2개 해가지고 해를 구했잖아. 그 해 TS를 제3의 식에 넣으니까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그렇게 풀이했는데 하여간 요것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L1하고 L2는 만나는 점이 없다. 그러니까 두 직선은 스큐 라인이다. 꼬인 위치다. 됐죠? 그걸 뭐 얘가 해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하는 건 안 하겠단 말이야. 네? 네. 그런 용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X, Y, G. 다시 P0라는 점이 X0, Y0, G0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이에요. 이게 평면이야. 요 점을 지나는 평면. 이게 또 어디만큼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평면들이 있겠지.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평면에 있는 수직인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수직인 벡터를 중심으로 이 평면이 어디든지 기울어지면 수직관계가 깨지지. 거꾸로 수직인 벡터가 하나 있으면 이 벡터의 수직인 벡터는 어디로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하지. 그래서 요거를 N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노멀 벡터 A, B, C 법선 벡터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면 P0를 지나는 평면 중에서 N 벡터의 수직인 거예요. 그런 평면은 이 세상에 딱 하나만 결정된다. 그 평면을 파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파이 위에 임의의 점을 P라 하자. 걔 콤포넌트를 X, Y, Z라고 하면 X, Y, Z의 관계식이 평면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P0, P 벡터를 만들어요. 그럼 아까하고 똑같지? 요 놈하고 요 놈 이어서 R0,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어서 R1이라 그래요. 그럼 P0, P 벡터는 어떻게 써주면 돼?
R1 마이너스 R0 쏘리 우리 책대로 갈게요. 이거를 R이라고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얘를 R 마이너스 R0라고 해주면 그게 P0 P 벡터지. 맞아요? 그러면 이 벡터하고 N이라는 벡터하고는 무슨 관계야? 수직이지.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가 제로지. 맞아요? 그래서 요것을 벡터 이퀘이션이라 그래. 평면의 벡터 이퀘이션. 또는 얘는 점하고 노멀 벡터의 닷 프로덕트를 썼다라고 해서 포인트 노멀 폼이라는 말 쓰기도 해요. 그냥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고. 그러면 얘를 컴포넌트 와이즈 해서 쓸 거야. R-R0는 X-X0, Y-Y0, G-G0지. N은 A, B, C지. 닷 프로덕트니까 얘는 뭘 뜻하는 거야? X 마이너스 아이고 A에 뭐죠? A에 X 마이너스 X0, B에 Y 마이너스 Y0, C에 G 마이너스 G0 is equal to 0. 됐나요? 이건 뭐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야. 식이. 얘는 일반화 시켜서 쓰면 AX BY CG 플러스 D 이퀄 0꼴로 쓸 수 있지. 이런 것을 리니어 이퀘이션이라 그래요. X, Y, Z에 관해서 모두 다 1차식이란 말이야. 그걸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A, B, C를 노멀 벡터로 만든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여기는 아예 어떤 점을 지나는지까지 보이지. 그렇죠? 다시 이제 여러분들은 어째어째 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점하고 법선 벡터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에 넣으라는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평면 이런 걸 배울 거야. 그럼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점은 주어졌단 말이야. 공면이 있으면 공면 위에 점이 있어. 요즘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점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저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뭐냐? 이거 찾으란 말이야. 그래서 요 공식에 넣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공식은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뒤에서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세 개의 점이 있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걔네들은 연장하면 평면이 생기겠지. 그죠? 그러면 그 세 점을 지나는 세 점을 동시에 품고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쉽지. 점이 세 개나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택하면 되지. 점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 법선 벡터지. 그 법선 벡터는 어떻게 찾을 거야?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요 벡터 하나 만들고 요 벡터 하나 만들어서 둘이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되잖아. 다시 이게 법선 벡터가 A, B, C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도 법선 벡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 만들어서 크로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가 중요한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 책에 있는데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파이 1이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퀄 1이고 파이 2라는 평면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 이퀄 1이래요. 그러면 두 평면이 만나요. 평행할 수도 있죠. 평행하단 말은 무슨 말일까? 법선 벡터가 같은 거야. 맞아요? 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법선 벡터가 다르지? 그러니까 만나요. 만나면 직선이든지 일치돼서 평면으로 포개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법선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으니까 포개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책장같이 요게 직선이 교선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요게 파이 1이고 요게 파이 2야. 요 사이각은 어떻게 구하면 돼? 각각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벡터의 사이각 구하는 건 앞에서 했지? 그것도 책에 쓰여져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돼요. 다 계산할 줄 아는 것이니까. 알았죠? 예. 앞에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어디 갔지? 네. 이게 지금 대칭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요거 하면 이게 평면의 방정식일까? 얘는 x, y, z에 관한 1차식 맞아요? z 계수가 제로일 뿐이야. 요거 두 개 하면 평면의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요 평면과 요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선의 시메트릭 이퀘이션이 주어졌으면 두 개의 평면을 뽑아서 두 평면의 교선으로 볼 수 있다란 말이야. 평면은 뭐였어? 1차식이야. XY, Z에 관한 1차식이야. XY에 관한 XY, Z에 관한 1차식은 무조건 공간에서 평면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 이퀄 이것 해주면 얘는 X하고 Y에 관한 1차, XY, Z에 관한 1차식이잖아. 요것도 XY, Z에 관한 1차식이잖아. 각각 하나는 Z가 0이고 개수가 하나는 X의 개수가 제로일 뿐이잖아. 그러면 두 평면이 있잖아. 근데 그게 이퀄이잖아. 두 평면이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아까 그 직선이란 말이지. 됐습니까? 그런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를 이해하고 이거 바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얘가 파이야. ax by cg 플러스 d is equal to 0. 이런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n이라는 노멀 벡터가 이렇게 있다란 말이야. 이 위에 p0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가 수직이게끔 이렇게 생기겠지. 요거 연장해서 어떤 p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p0하고 p1을 이어요. 그래서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d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젝션 배웠죠. P0, P1 다시 B 벡터를 요 N 벡터 위에다가 프로젝션 시켜요. 그 프로젝션 벡터가 이거지. 이것의 크기지. 맞아? 크기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스칼라 프로젝션 오브 B on N 있었고 벡터 프로젝션 오브 B on N 두 개가 있었어요. 벡터 프로덕트는 프로젝션 벡터를 말하는 것이고 컴포넌트는 뭐였어요? 요게 단위 벡터라고 하면 이 단위 벡터의 몇 배를 해주냐 그 배수 값을 컴포넌트 값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걔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요걸 보면 n 벡터 위에다가 b를 프로젝션 시켜주는 것에 컴포넌트의 크기를 지금 구하는 게 d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냐면 n 벡터 아이고 자꾸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n 벡터의 크기 분의 n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 이게 컴포넌트야.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치 붙여주면 이 절대치가 붙여진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n 벡터는 크기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n과 b의 내적은 여기는 x0, y0, g0
P1은 X1, Y1, G1이라고 할 거예요. AX0 플러스 BY0 플러스 CZ0는 뭐예요? 여기 있는 P0를 여기다 넣겠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을 만족시켜 줘야 되잖아. P0는 평면이 위에 있잖아. 맞아? 그러면 AX0 플러스 BY0 플러스 CZ0는 마이너스 D예요. 알았죠? 그러면 P0, P1 벡터는 어떻게 주면 돼? X1 빼기 A0, Y1 빼기 Y0, G1 빼기 G0 해주면 되지. 걔하고 A, B, C, N이라는 벡터하고 내적을 해요. 어려울까? A, X1 마이너스 X0, B, Y1 마이너스 Y0, C, G1 마이너스 G0 절대값. 됐어요? 지금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됐어요? 요거 N하고 B를 닷 프로덕트 해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주장한 게 뭐냐면 AX0, BY0, CZ0 다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걔는 D지. 이번에. 그러면 얘는 AX1, BY1, CZ1 플러스 D가 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요거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그거는 Z 컴포넌트 없어지고 C 컴포넌트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찾았지.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렇지. 한 평면에서 점 아무거나 찾으면 되지. 한 평면에서 점을 어떻게 아무거나 찾을 거야? 평면의 방정식이 있지. 거기다가 x, y 마음대로 집어넣어. 그럼 z값이 결정되지. 그게 그 평면에 있는 점이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택해서 평면에서 마음대로 택해. 그놈하고 나머지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 넣어주면 되잖아. 됐습니까? 너 11장 다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시간이 벌써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했나요? 네? 자세히 설명하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걸 말할 때도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근데 적절히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쉽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복습하다시피 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조금 헷갈렸던 거 내가 좀 강조해서 그 강조한 것을 잘 캐치했다라고 하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내가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아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공지사항에 조 교수님이 웹워크 과제 공지해놨죠. 일단 자기 학번 가지고 그게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니까 들어가 봐서 확인해보고 캘큘러스 1일 때 해봤지? 네? 똑같이 해서 진행하면 돼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